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지겹죠? 지겨워도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시그니처 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언제나처럼 독서 축구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코파 아메리카 소식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이미 제가 홍승표 씨와 함께 코파 아메리카 3부작을 찍었죠. 네. 그 대망의 이제 4부작은 황덕현 해설위원과 찍게 됐는데요. 네. 예,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에 찍게 될 영상은 저희가 독서 축구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 스페인. 예, 그러니까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하는 분데스리가 선수. 아, 분데스리가 선수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2부 리가 선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독일에서 예. 활약하고 있는 이 코파 아메리카 출전 선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리가에서 예. 활약하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 출전 선수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쪽이 다예요. 이쪽이 다여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선수도 조금 그냥 언급을 하려고 네. 예,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건 예, 코파 아메리카 특집에 맞춰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아르헨티나. 네. 이거는 페루입니다. 페루. 이거 브레멘 아닙니다. 페루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피사로 있죠. 네. 예. 이렇게 밑에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피사로 이렇게 있고요. 네. 어쨌든 예. 저희가 한번 브레멘 아닙니다. 네. 예. 페루 유니폼을 입고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니폼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요비치 방송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기로 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예. 아, 네네네. 아, 맞네. 예, 맞네요. 근데 정선에서 바로 넘어오느라고. 네, 제가 정선이 그 22세 대표팀이 이제 합숙이 끝나가지고 예. 넘어오는데 집에 들렸다 오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아르헨티나, 제 또 메시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입은 거죠. 네,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파 아메리카 출전하는 선수들 중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그리고 뛰었었던, 예. 그리고 하브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레알 베티스의 명실상부 에이스 지오마니 로셀소입니다. 네, 로셀소 선수가 올 시즌 이 레알 베티스 소속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공식전 48경기에 나서서 16골 5도움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로셀소가 저희가 지난 베티스 팀 네. 분석을 한번 했었죠. 네, 그렇죠. 왜 망해가고 있는가로. 네, 베티스는 왜 몰락해가고 있는가. 아무래도 카드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띄워드릴 거니까요. 카드뉴스에 있는 영상도 많이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 어쨌거나 로셀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앙에서 활약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합니다. 물론 이제 측면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자원이고, 플레이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드리블을 굉장히 즐겨하고 키핑 되면서 중거리 슈팅을 또 굉장히 선호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선수가 그가 2018-19 시즌 이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 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다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참교육을 받았었죠. 네, 그렇죠. 토니 크로스한테.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베티스 가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직을 바꾸면서 포텐이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로셀 선수가 베티스에서의 활약만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르헨티나는 매번 그러니까 중원에서 패스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약점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가 자주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또 메시가 그러면 골을 제대로 넣지 못하고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로세소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우승의 키를 잡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 역시도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고 있는 푸네스 모리 선수인데, 예. 자칫 잘못했으면 비아레알이 올 시즌 또 강등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비아레알 수비진의 이제 핵심 멤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사실 신장 자체가 180 중반대, 압도적으로 큰 신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에 이제 헤더 능력이 좀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다 이제 뭐 골이 많은 유형의 그런 뭐 이제 흔히 저희가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앞으로 통산 6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4골이 이제 헤더골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 이 상대 슈팅을 블락하는 능력 역시도 상당히 좋은 라미로 푸네스 모리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리오넬 메시입니다. 예, 메시는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뭐 스타일은 그래서 그냥 아예 뭐 이제 뭐 사실 설명하는 시간이 좀 사치라고 생각이 되고 예. 메시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는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우승이 또 없지 않습니까? 예. 메시가 과연 이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들어올릴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아무래도 반다이크와의 네. 발롱도르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당률이 뒤집혔더라고요. 배당률이 반다이크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발롱도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가 발롱도르를 타기 위해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 뭐 어찌됐건 지금 발롱도르 한 시즌 동안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가 이제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축구 개인에 있어서는 가장 영광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반다이크가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있고 뭐 이제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아쉽게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펼치고 있는 이 발롱도르 경쟁도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구에로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메시를 위해서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네. 예,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메시를 위해서 우승을 하겠다라고. 네. 예. 그만큼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정신력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코파 아메리카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호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개최국 브라질 선수들로 이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뭐 이 선수도 소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선수는 아니죠? 많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저는 별로 필요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 네, 카세미로 선수도 이제 브라질의 중원에 예. 위치를 하면서 팀의 우승을 위해서 또 이제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번 시즌 살짝 부진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필리페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카세미로와 마찬가지로 필리페 루이스도 약간 부진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노장임에도 지금까지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이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그 마르셀로를 안 뽑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마르셀로를 안 뽑게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와 필리페 루이스 둘 중에 누가 선발이 될지도 이것도 상당히 그가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확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애매하죠. 있는데 예. 그 둘 다 공교롭게도 다 리그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두 선수가 펼치는 주전 경쟁도 상당히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천만다행이죠. 브라질 입장에서는. 예. 네, 아르투르 메르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부상을 입었었는데 뭐 코파 아메리카 출전이 불가하다, 뭐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가장 최근 소식으로 인하면 이제 단순 타박상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 무릎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건 아르투르 메르 선수는 올 시즌 이 유럽에서 뛰는 첫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스쿼드에 좀 안착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월드컵 이후에 치치 감독이 좀 중용하고 있는 선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쉽게 얘기했을 때는 뭐 이제 브라질 그리고 바르셀로나 중원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즌 프랭키 데용이 또 합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멜리 선수의 아무래도 최대 강점은 탈압박과 패스 성공률이 93.5%가 이제 라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는데 전체 선수들 통틀었을 때도 1위입니다. 이 멜루의 키핑과 탈압박 그리고 패스가 브라질 중원에서 얼마만큼 빛을 발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티뉴인데요. 예. 이 선수도 사실 뭐 설명이 필요한 선수는 아니죠. 예. 근데 어쨌건 이 선수가 사실상 브라질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네이마르가 부상 후 빠지면서 그렇죠. 이제- 공격진에서의 이제 키죠. 예, 에이스적인 역할을 이 선수가 맡아야 하는데 예. 어쨌건 그 최근 평가전에서 골도 넣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바르셀로나에서의 부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쿠티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이스로를 해야죠. 네, 예, 그렇죠. 네이마르가 아웃되면서 네, 예. 이 선수는 과거 네. 누구인지 왜 알겠죠? 갑자기 피르미노가 나왔는가라고 호펜하임에서 네, 뛰었기 때문에요. 할 수가 있겠지만
전 분데스리가 선수입니다. 예, 140경기에 뛰어서 38골 24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됐었죠. 네. 예, 그때는 그 호펜하임 시절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그 공수 전반에 걸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현재는 공격수 보직을 바꾼 상태죠. 그래서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고요. 그 외에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선수는 사진조차 없을 정도로 볼프스부르크에서 폭망했지만은 예, 그 치치 감독의 중용을 받으면서 코린치안스에서 예, 그러면서 대표팀까지 승선하게 된 파그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네. 측면 수비수요. 예, 하지만 주전은 아닙니다. 네. 주장인 다니 아우베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칠레로 이제 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르투로 비달이 좀 될 것 예. 같습니다. 전 분데스리가 선수기도 하죠. 그렇죠. 바이에른의. 네. 예. 올 시즌 바르셀로나 중원에서도 이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었고, 부스케츠가 이제 폼이 좀 심각하게 떨어지고 라키티치가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 상황에서도 비달만큼은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좀 일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뭐 칼레스 알레냐라든지 뭐 이제 리키푸츠라든지 이런 선수들과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고, 뭐 노장 선수들과 뛰었을 때도 뭐 비달이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칠레에서도 이제 비달이 또 어떤 롤을 맡고 이 역할을 얼마만큼 소화를 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사실 비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 저희가 앞서 이제 발베르데 감독의 네. 이제 영상을 꽤 많이 찍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술의 희생양이 된 경우는 상당히 많았었죠. 뭐, 그가 출전 시간이 시즌 막판은 많이 나왔지만은, 네. 그전에는 그가 좀 많이 못 나왔지만, 이거는 칠레 대표팀한테는 도리어 호재입니다. 그렇죠. 비달의 체력적인 부분은 아직도 예. 팔팔하니까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비달의 중원 파트너. 네. 마침내 나왔습니다. 분데스리가 선수. 네. 현 분데스리가 선수. 그렇죠. 예. 레버쿠젠의 아랑기스 선수인데요. 뭐, 그가 비달의 중원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고, 이 선수가 패스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원래 그가 이번 시즌 전반기 때는 무릎 부상 등으로 인해서 7경기 출전에 그쳤지만은, 이제 보슈 감독이 오면서 후반기 때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네. 후반기 때는 이제 전 경기 선발 출전해가지고 2골 7도움을 올렸습니다. 후반기에만. 네. 예, 그 정도 그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분데스리가 최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패스적으로 비달이 그러니까 살짝 아쉬운 부분이 패스의 세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선수가 메워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전 분데스리가. 예,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예, 뛰었던 곤살로 하라인데요. 예, 근데 마인츠에서 한 시즌 뛰고 망했습니다. 이 선수가 칠레 대표팀 수비에서는 메델 하라. 네. 항상 그 영혼의 콤비잖아요. 그 라모스 피케처럼. 예, 그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둘이 호흡을 맞춰왔는데 남미에서는 항상 잘했는데 유럽에만 망하더라고. 웨스트브로미치라던가 노팅엄 포레스트라던가 마인츠라던가 네. 다 기대 이하였는데 어쨌건 그래도 칠레 대표팀에서는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롬비아 네. 이제 넘어갈 텐데요. 현 분데스리가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애매하죠. 예, 왜냐면은 네. 결별이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하메스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죠. 뭐 그가 득점 생산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2시즌을 뛰면서 43경기 총 2,762분을 출전했는데요. 14골 14도움을 올리면서 99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득점 생산성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전술적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서기에는 조금 탈압박적인 능력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게 있고 측면에 서기에는 스피드적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서기에는 수비 지원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 지난 시즌 하인케스 감독이랑 있었을 때는 그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바치 감독은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수비적인 모습을 원했었기 때문에 하메스가 조금 전술적으로 희생이 된 감이 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결별을 얘기했죠. 네.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기로 했다. 감사한다. 예, 이렇게 남겼는데 예, 글을 남겼는데 어쨌건 그 하메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안첼로티 감독, 은사 안첼로티가 있는 그 나폴리 그리고 또 이제 호날두가
하메스한테 전화해가지고 유벤투스 오라고 뭐 그런 꼬셨다라는 썰이 있죠. 예, 썰이 있다고 비트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예,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코파 아메리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또 콜롬비아는 어쨌건 하메스에게 최적화된 전술을 쓰는 팀이니까 네. 왜냐면 하메스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없죠. 콜롬비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메스에게 온전히 전술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하메스는 또 전 라리가 현 분데스리가 예. 선수라고도 볼 수 레알 있겠네요. 마드리드. 네. 예. 자, 그리고 산티아고 아리아스입니다. 이제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우측면 수비수로 이제 주로 출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틀레티코의 우측, 후안프란이 좀 노세어가 됐고, 이제 또 측면 수비수인 브루살리코가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이제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영입이 됐는데, 이 리그 25경기에 나왔습니다. 20번의 선발이 있었고, 5번의 교체 출전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이제 뭐, 마냥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국제 무대의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콜롬비아 이 대표팀에게도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을 경험을 했고 2017-2018 시즌에는 아인토벤 소속으로 뛰면서 LADBG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기대 이하였죠. 예. 네. 근데 뭐 아직은 첫 시즌이니까 저는 좀 더 지켜볼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장점이 좀 있는 선수고 근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게 그렇죠. 아쉽죠. 예, 그게 예. 아쉽죠. 그게 이제 아쉽긴 한데 이제 뭐 시메오네 감독이 이 시즌 막바지에 변형 3백 전술을 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아리아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는데 다음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미래 그리고 콜롬비아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위해서도 아리아스의 분발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발음이 중요한 선수죠. 네, 시바사키 가쿠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대표팀으로 이제 참가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바사키 가쿠보다는 이누이 다카시 선수가 조금 더 라리가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뭐 이번엔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거기가 일본이 대부분 신예 선수들로 많이 뽑았죠. 네,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올림픽을 대비하는 듯한 이제 그런 예. 선수들도 뽑혔고, 그나마 거기가 시바사키하고 오카자키하고 네. 그 정도가 베테랑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대학에서 뛰는 선수들도 소집을 예. 했으니까요.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일본. 근데 이 젊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을 시바사키 가쿠가 얼마만큼 좀 전수해 주는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 시바사키 가쿠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올 시즌 라리가에서도 가장 핫한 팀 아니었습니까? 헤타페. 네. 라리가 5위를 차지한 헤타페의 일원이긴 했습니다만 중용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7-2018 시즌에는 부상으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하면서 뭐 리그에서도 많은 출전을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미드필더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본인의 폼이라든지 경기력은 아직까지 약간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중거리 슈팅도 좋은 선수고 수비 가담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텐데 이 선수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좀 터트리기도 상당히 유명했었던 건 2017-2018 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이 환상적인 발리 슈팅 그리고 2016년 클럽 월드컵에서 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타덤에 조금 올랐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라리가로 가게 된 거였고요. 네. 예. 뭐 어쨌든 시바사키 가쿠는 라리가 양강을 상대로 모두 득점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도 있고 라리가에서 10번, 이 10번이 가지는 상징성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10번을 단 유일한 아시안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캡틴 시바사인가요? 약간 비슷하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오카자키 신지. 전 분데스리가 예. 선수죠. 그 원래 슈투트가르트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역주행 영상이 굉장히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마인츠로 이적을 하면서 마인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시즌 연속 그러니까 2자릿수 골을 넣고 그것 때문에 이제 레스터 시티로 가가지고 레스터 시티 동화에 예, 1조를 했었죠. 네. 특히 그 마인츠에 있었을 때 구자철 박주호 선수와 함께 뛰면서 예, 상당히 그 셋이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선수들끼리. 그래서 그 한국 선수들하고 친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그 레스터 시티에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일본 대표팀이 항상 그 최전방의 득점력 부재.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성인 대표팀에서는 오사쿠 유야가 조금 네. 중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톱으로. 근데 오사쿠 유야도 골을 못 넣는 공격수거든요. 네. 브레멘 선수지만은 네. 예, 골을 못 넣는 선수인데 뭐 어쨌건 그 오카자키가 부활할 필요성이 있죠. 예, 어쨌건 오카자키만큼 득점력을 보여준 일본 선수는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바로 그 신예 선수인 이토 타치야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도움 올리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키가 163cm의 단신인데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일본 메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키 작고 원래 드리블 잘하면 다 그렇고 붙잖아요. 다 메시 예, 수식어 예. 붙죠. 어쨌든 이토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금 좀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파라과이 선수입니다. 이제 에스파뇰에서 뛰고 있는 에르난 페레스 선수인데요. 이 에스파뇰의 우측 자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윙포워드 그리고 우측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뭐 사실 올 시즌 에스파뇰이 이제 리그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즌을 마무리할 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 에르난 페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스파뇰의 완벽하게 좀 핵심 자원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네. 라리가 기준으로 10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다만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80 초반의 신장에도 공중볼 경합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이고 드리블을 또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태클 능력은 좋지만 이제 기본적인 패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이 팀 내에서 주전으로 좀 발돋움할 수 없게끔 만드는 좀 장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라리가 분데스리가 모두 통틀었을 때 유일하게 또 파라과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 에르난 페레스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는 호세 히메네스. 예. 따로 설명 필요할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핵심 선수죠. 네. 근데 부상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히메네스 하면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 프리킥 상황 또 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많은 예.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렸는데 뭐 아무래도 히메네스가 우루과이 수비진을 얼마만큼 좀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우루과이 코파 아메리카 성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어쨌건 그 고딘이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히메네스가 중요한데 자꾸 부상으로 빠져서 문제입니다. 네, 잔부상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선수. 바로 나왔네요. 네. 예. 디에고 고딘도 이제 전성기에 비하면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뭐 일단 올 시즌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결별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차기행 선지가 인터밀란이죠. 네, 인터밀란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뭐 그쪽에서도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예. 인터밀란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터밀란 콘테가 부임했고 백스리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현재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주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슈크리니아르라든지 뭐 데브레이와 예. 얼마만큼의 좋은 예. 이제 호흡을 맞추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진 고딘 선수고요. 그리고 또 베테랑으로서 이번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뭐 고딘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나이 때 베테랑 너무 많아, 우루과이. 뭐 어쨌든 수비 선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선수 2017년 최고의 이 한국 내에서는 최고의 논란을 몰고 왔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페데리코 발베르데.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 이제 중원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스타일 자체는 이제 토니 크로스가 보여주는 완급 조절에 드리블을 통한 전진성 그리고 키패스 능력까지 보유를 했다는 점. 뭐 아직까지는 좀 덜 다듬어진 원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얘기하면은 괴물인데요? 원래 다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향후 레알 마드리드 중원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원임은 분명하고. 예.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 선수 나온 경기들을 봤는데 확실히 재능이 있더라고요. 네, 재능은 진짜 출중해요.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기 중에.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네, 이제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었던 피파 U20 월드컵, 지금 이제 U20 월드컵 열리고 있는 이제 그 월드컵 당시에 눈을 찢는 인종차별적인 세리머니로 이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선수한테 그때 트위터를 보냈었거든요. 아, 그래요? DM을 왜 했냐고 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군요. 네, 그건 더 싫겠네요. 네, 뭐 별로 좋아하진 않죠. 재능은 있지만 뭐 어쨌든 이번 코파 아메리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필요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보다는 과연 이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를 통해서 득점력에 관한 그러니까 찬스를 놓치는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가장 좀
주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선수가 찬스를 놓치는 게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살이 쪄서 그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좀 살부터 빼야 됩니다. 뭐 그거 아니 나이 든 거에 대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요새 그 사진들도 있잖아요. 살찐 사진들. 네, 배 나온 사진들. 그러니까 수아레스는 살부터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굉장히 핫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 막시 고메스. 셀타비고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었는데 명실상부 이아고 아스파스와 함께 셀타비고 공격을 이끄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180 중반대의 신장과 90kg가 넘는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이어가는데 2017-2018 시즌에서는 라리가 기준 36경기에 출전해서 17골을 넣었고요. 올 시즌 역시도 35경기에 13골로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한 막시 고메스입니다. 뭐 어쨌든 막시 고메스의 또 강점은 머리 아니겠습니까? 네. 2017-2018 시즌에는 머리로 10골을 터뜨렸고 올 시즌에는 6골을 득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올 선수 대비 뭐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그 우려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선수입니다. 네, 크리스티안 스투아니. 머리로는 정말 이 뚝배기 하나만으로는 라리가를 넘어서 거의 전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번 시즌 활약상도 이 선수가 더 좋았잖아요. 그냥 막시 고메스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그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은 막시 고메스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인 거지. 네. 까놓고 마음은 아직 여전히 활약상은 이 선수가 더 좋잖아요. 네, 이제 뭐 스투아니 같은 경우는 소속팀 지로나가 올 시즌 강등이 또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강등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이 스투아니의 득점력만큼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3경기 21골을 터뜨리면서 이 파블로 마친 감독과의 돌풍을 일으켰었던 지로나의 핵심 멤버 역할을 했고요. 올 시즌도 이제 19골을 득점을 했고, 근데 이 19골 중에 6골이 머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2017-2018 시즌에는 머리로 10골이었고요. 그냥 우루과이 진짜 많다. 우루과이가 제일 많아요. 라리가 소속 선수들로서는 우루과이가 제일 많고, 또 이제 그 대부분이 공격진에 몰려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루과이의 공격 자원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은 주전은 수아레스와 파리 생제르맹의 카바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좀 라리가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생소한 선수일 수 있을 텐데요. 에스파뇰의 우측 수비수인 로베르토 로살레스입니다. 제가 이 선수를 좀 이제 잘 기억하고 아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라가에서 임대신 분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사실 뭐 에스파뇰 내에서도 핵심 자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로테이션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스타일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준수한 크로스 그리고 태클 능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롱스로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롱스로인 하면 예전에 스토크시티의 뭐 델라비라든지 그리고 뭐 국내로 눈을 돌렸을 때는 뭐 이제 김진수 선수의 롱스로인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많이 칭찬을 받는데 로살레스 역시도 롱스로인 하면 정말 정교하고 강하고 빠르게 날아가기도 유명하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우에스카에서 뛰었었던 이제 올 시즌 이제 활약을 했던 얀헬 에레라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우에스카에서 사실 주전은 아니고 올 시즌 14경기 나왔습니다. 주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면서 우측 풀백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고요. 마찬가지로 태클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패스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패스가 떨어진다는 본인의 특성상 별로 그렇게 패스 플레이를 즐겨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 하면은 국내 축구 팬들이 조금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2017년에 있었던 U20 월드컵 그때 베네수엘라가 준우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전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입니다. 후안피 아뇨르.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우에스카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제가 후안피 입었어야 되나요? 후안피 유니폼도 있으시죠? 그렇죠. 말라가 유니폼이 후안피죠. 정말 말라가의 성골 유스입니다. 유스 팀부터 시작을 해서 B팀 밟고 1군 무대까지도 데뷔를 한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우에스카에서 활약을 이어갔고요. 뭐 말라가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곧 치르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로살레스와 함께 지금 현 소속팀은 말라가입니다. 이제 임대 복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등번호 10번. 짧은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드리블을 굉장히 즐겨하는 유형의 선수고요. 이 중앙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를 하지만 측면 자원까지도 이제 측면 위치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공격진에서 이 후안피 선수가 얼마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바로 토마스 링콘인데요.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좀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
바로 그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주장이기도 한 링컨입니다. 예, 이 선수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하고 같은 팀 동료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뭐 그 다음에 세리아로 넘어가가지고 제노아랑 이제 토리노 같은 데서 뛰면서 수비적인 그 패스적인 부분도 조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어쨌건 이 선수가 얼마나 그 어린 선수들 잘 이끌어낼지도 베네수엘라가 돌풍을 일으킬지 아닐지. 왜냐면 U20 어쨌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조금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베네수엘라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남미가 좀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87, 88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좀 젊은 피 팀인데 여기서 그 링컨이 얼마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페루의 전설이라고 해야 되죠. 네. 게레로. 예, 게레로도 그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함부르크에서 뛰었었죠. 이건 뭐 모두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냥 등짝 사진을 넣으신 아니 건가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트위터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트위터에서 검색해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예, 게레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를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 그 바이에른 뮌헨 유스 시절에는 2선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페루 선수들이 쭉 나올 겁니다. 페루 선수들이 좀 많아요. 네. 전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많아요. 현은 없는데 네. 전이 많은데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사로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예, 피사로가 왜냐면은 분데스리가에서 워낙 외국인 선수 최다골 그렇죠. 뭐 이런 기록들을 세웠었다 보니까. 그리고 게레로가 바이에른 뮌헨 유스에 입단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피사로 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쨌건 발 빠른 윙으로 뛰었었지만은 되게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이랬다가 함부르크 가가지고 공격수 전환을 했고, 그럼에도 약간 조금 어정쩡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이제 코린치안스 가가지고 네.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대표적인 애국자 유형 공격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페루 대표팀만 가면은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포돌스키처럼. 예, 그래서 페루의 그 월드컵 진출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네. 예. 근데 저기 약물 그게 걸려서 예, 코카인차 그거 그렇죠, 마셨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뭐 최근에 돌아와가지고 인터내셔널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홍순표 씨랑 했으니까 예, 아마 반복된 얘기일 겁니다. 네,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파르판과 삼브라노, 이 둘이 그가 샬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파르판은 뭐 샬케의 레전드죠. 그렇죠. 예, 샬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펼치고 하면서, 그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PSV 아인트부엔에서 뛰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예, 양날개로 뛰었었다가 이제 샬케 와가지고 샬케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네. 예전만한 폭발력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선수긴 합니다. 좀 경험과 노련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삼브라노는 샬케에서 나름 야심차게 키우던 유망주긴 했는데 부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기대만큼 못 크고서는 이제 쌍파울리에 갔다가 현재는 예, 남미에서 뛰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올 시즌 라요 바이카노의 측면 수비수지만 굉장히 윙포워드 같았었던 그런 롤을 이제 맡은 루이스 아드빈쿨라인데, 이 선수는 또 전 분데스리가 선수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예, 하필이면 왜 사진이 예, 분데스리가로 나와 있나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 2013년에 호펜하임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호펜하임에서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었고 딱 2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티그레스에서 뛰기도 하고, 티그레스. 예, 그러면서 그건 이제 멕시코긴 하지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부활에 성공해가지고 현재 페루 대표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지난 월드컵에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이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는 그거 아예 너 그냥 역동적으로 측면 파 하면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괴물적으로 잘하는 선수인데, 또 흥미로운 점이 이 선수가 호펜하임에서 딱 2경기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5년 뒤에 독일과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호펜하임 홈구장인 진스하임에서 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골까지 넣었습니다.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서 있었네요. 호펜하임 시절에 못 넣은 골을, 이게 그 내용인 거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골 넣고 포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어쨌든 아드빈쿨라 선수는 올 시즌 라요 바이카노가 강등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앞서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은 좀 떨어질지언정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또 예. 유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페루 대표팀의 우측면 이 공격적인 역할을 얼마만큼 잘 소화해 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는 라리가 그리고 전현 분데스리가 선수들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찍었는데 얼굴이 별로 안 나왔어요. 예, 그러게요. 네, 너무 선수들만 이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 이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파 아메리카를 즐기시기 전에 분데스리가 좀 민망한데요? 뭐 그래도 한두 명은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 코파 아메리카를 즐기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한번 보시고 코파 아메리카를 보시면 조금 더 좀 재밌게 쟤가 그때 설명했었던 그 선수구나 라는 이제 그런 묘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디오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파 아메리카에 맞게? 아니구나. 포르투갈어구나. 모르겠다. 아디오스 안녕. 스페인어 맞습니다. 아니 근데 포르투갈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브라질이니까. 예. 네, 안녕. 안녕.